미나상 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쌤입니다. 일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히라가나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히라가나 읽고 쓰기 무료 동영상 강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일본어 공부 처음 시작하기에 가장 먼저 장애물은 우리나라 한글이나 영어의 알파벳과 달리 일본어의 문자는 외워야 할 게 첫 시작부터 좀 많아요. 지금 이렇게 히라가나 효라고 나와 있는 이 표가 다른 말로는 오시분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렇게 중간에 빈칸이 4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보통 오시분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어는 한자를 기반으로 한 문자이다 보니 쓰는 순서가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써요. 그래서 이 오시분표, 히라가나 표를 보시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면 세로줄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줄에 나타나 있는 아, 카, 사, 타, 나, 하, 마, 야, 라, 와를 각 행에 아행, 카행, 사행, 타행, 나행, 하행, 마행, 야행, 라행, 와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또 하나, 이 각 줄 모두 5개의 줄이 있죠. 이 줄에 쓰임새가 이 오시분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동사의 활용을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단을 아단, 이단, 우단, 애단, 오단이라고 얘기해요. 즉 가행의 우단은 크, 나행의 에다는 네, 이런 식으로 오시분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오시분표의 한 가운데에 있는 이 오를 제외하고 우, 쿠, 스, 츠, 누, 후, 무, 유, 루를 동사의 어미로 일본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어의 모든 동사는 우단으로 끝난다라는 문법적인 설명을 제가 다른 동영상 강좌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아, 이, 우, 에, 오 5개 단을 다 활용한다 해서 5단 활용 동사가 있습니다. 또 우단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1단 그리고 밑에 1단 한 단 위로 한 단 밑으로 내려가서 활용이 되는 동사를 또 따로 묶어 가지고 위에 동사는 상일단 동사, 아래는 하일단 동사라는 동사에 또 분류가 나눠져 있어요. 일본어 동사를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일본어의 그 단어들 중에서 가장 개수가 많은 것은 명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유명사, 일반 명사가 있는가 하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동사에서 성격이 바뀌어서 명사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설명하는 모든 동사에 전성명사가 있어요. 동사에서 성격이 바뀌어진 명사. 그러니까 동사의 가지수 플러스 기본적으로 있는 명사의 가지수로 연결이 되고 이것 말고도 또 형용사가 있거든요. 형용사에서도 또 명사형 활용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명사의 가지수가 가장 많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이번 첫 번째 히라가나 소개 동영상에서는 아행하고 가행에 대해서
쓰는 순서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어 설명 그리고 발음 요령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대략적인 설명에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는 아행의 아단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아우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발음을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 한자 위에 히라가나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보통 요미가나 또는 후리가나라고 합니다. 요미가나 또 후리가나라고 해요. 그 한자를 가나로 히라가나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나타내는 가나를 요미가나 후리가나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한자 옆에 히라가나가 적혀 있어요. 이 한자를 읽는 그러니까 발음이 히라가나가 이렇게 한자 오른쪽으로 나온 가나를 또 따로 옥구리 가나라고 합니다. 이 동사가 만나다란 뜻을 가장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동사인데 동사는 어간과 어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는 이 동사의 어간, 우는 어미입니다. 같이 발음해 보실까요? 아우, 아우. 그 다음 아침 조자가 쓰여진 이 한자는 아침을 뜻하는 아사, 아사라고 합니다. 또 다음에 아까이 아로 시작하는 이렇게 단어들 대표적으로 형용사예요. 특히 어미가 이 아까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에 형용사가 어간이 있고 동사처럼 어미가 있어요. 아까는 이 형용사의 어간, 이는 어미. 이의 어미 이의 모양이 바뀌어져서 이 불다 또는 뒤에 명사가 왔을 때 뭐 빨간 사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형용사 아까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불굴적자를 써서 발음되는 단어가 아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자어를 뜻으로 읽는 단어를 지금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한자를 가지고 음으로 읽는 또 그런 한자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기의 사진이 있죠. 일본의 아기를 뜻하는 단어는 이 붉을 적자를 써서 아까짱이라고 읽어요. 아까짱. 다음 아시다는 건 내일을 뜻합니다. 명일 한자를 쓰고 이것을 아시다라고 읽기도 하고 또 하나 아스라고 읽기도 해요. 같은 한자이지만 아시다, 아스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분은 쓰고 싶은 사람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쓰는 순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자를 모양을 바꿔서 쓰는 일본 문자다 보니까 쓰는 획을 붓글씨 붓으로 한자를 이렇게 붓글씨로 쓰듯이 쓰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획 누르고 위로 살짝 올라가듯이 써서 끝맺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획은 누르고 밑으로 내리는데 왼쪽으로 약간 휘어지게 쓰시면 되고 세 번째 획 시작 살짝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둥글게 쓰고 약간 흘려 쓰는 느낌으로 끝맺음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라고 발음하는 이 히라가나 첫 번째 문자를 딱 봤을 때 이거 라고
뭐 1, 2초의 망설임도 없이 딱 할 수 있도록 이게 단어들 사이에서 섞이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꾸 소리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행의 2단, 2로 시작하는 단어들, 대표적인 단어를 보면 좋다란 뜻인데 이 형용사예요. 근데 이는 같은 한자를 쓰지만 발음이 또 요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헷갈려 하시니까 이렇게 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요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좋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동사 이으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또 불행히도 이유 말고 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라는 발음으로 똑같은 한자를 쓰는데 유라고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노래 가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마다 이유라고 안 하고 유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말하다란 뜻을 나타내는 이 동사의 어가는 어미는 옷구리가 나로 나와 있는 이 우가 되겠습니다. 이유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이로 시작하는 명사 이스 의자를 뜻합니다. 다음은 숫자 1에 해당되는 단어 있지 치로 되어 있는데 단어 안에서 발음이 이치라고 발음하지 않고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발음 쌍지읒에 가깝게 발음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명사 개를 뜻하는 인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단에 해당되는 발음이 우리나라의 발음 몸 우와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음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우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인들 뭐 정말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수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고 의와 우리나라 발음 몸 의와 우 사이 그 어딘가에서의 발음이 일본인들은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가장 가깝게 이야기할 때는 우나 의로 보통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쓰는 순서 찍어 누르듯이 쓴 상태에서 살짝 삐쳐주고 붓을 살짝 들어서 흘려 쓰듯이 시작해서 끝맺음은 찍어 눌러서 끝내야 합니다. 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행의 우단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행의 의단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와 의 중간 음가다. 자, 우에 윗상자를 써서 위란 뜻이 있고 또 손윗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웃다 노래가 되겠습니다. 명사예요. 이 노래를 뜻하는 명사 말고 또 웃다우 동사가 있죠. 웃다우 노래하다. 웃다가 이 동사의 어간, 옷구리가 나로 나온 우가 이 동사의 어미가 되겠습니다. 시원한 바다 풍경이 보이시죠? 이 바다를 뜻하는 단어는 바다의 자를 써서 우미, 훈독으로 우미라고 읽습니다. 이 바다의 자를 써서 조금 어려운 단어, 음독한 자, 해수욕, 가이스이 욕구,
예, 음독 한자로는 이렇게 가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히라가나 카에 이 연결되고 스이 욕구 사 모두 6음절어이지만 카 발음이 이 단어의 첫머리에 나타날 때 타그마 현상이 모든 단어는 아니지만 나타나요. 그래서 가이스이욕구라고 보통 발음을 합니다. 카이스이욕구라고 이렇게 강하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다음 단어 우루 팔다라는 팔매자를 써서 이걸 팔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예, 우는 이 동사의 어간, 르는 이 동사의 어미가 되겠습니다. 어미 루의 모양이 바뀌어져서 팔다가 팝니다, 팔고, 팔아서 팔아, 팔았다, 뭐 그런 여러 동사의 활용, 조동사가 연결돼서 활용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저의 다른 동영상 강좌에서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동사 설명 강좌를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단어 설명 강좌를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사의 활용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 쓰는 순서 흘려 쓰듯이 이렇게 시작해서 끝맺음은 눌러주고, 그리고 두 번째 회에 눌러준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흘려 쓰듯이 둥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다음은 아행의 에단 설명드릴게요. 그림 회자를 써서 이걸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영어,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고 3음절어인데 일본인들은 이것을 에이고라고 읽질 않아요. 뒤에 이가 장음화 현상이 발음상의 법칙이 나타나서 에고라고 읽습니다. 에고, 에를 길게 발음하는 장음화 현상, 자주 설명드리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란 뜻이고, 다음에 에끼, 여기입니다. 에키가 아니라 에끼. 키 발음이 다른 단어들과 다른 히라가나와 연결돼서 이렇게 격음화 현상으로 우리나라 발음 비슷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의 돈의 그 현금의 단위가 엔이죠. 이것을 엔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엔으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뒤에 이 n자 다음에 어떤 또 이 앞에 단어들이 어떤 발음이냐에 따라서 n 또는 eng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연필을 뜻하는 일본 단어는 엠비츠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4음절어의 두 번째 음의 응에 해당되는 이 발음이 바로 뒤에 히의 작은 마루가 연결돼서 한 닭구온의 반타금의 발음이 나옵니다. 보통 하, 히, 후, 해, 하행에 해당되는 요 단어 히라가나에 연결이 되는데 조그만 동그라미가 이렇게 요 오른쪽 요 끝부분에 위에 이렇게 붙여지는 발음을 반타금 히라가나라고 하고요. 또 이거 말고 낙고온이 있어요. 낙고온은 니고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쌍따옴표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찍히는 부분은, 쓰여지는 부분은 각 히라가나 하히 후회 호 오른쪽 윗부분에 씁니다. 그래서 하가 바가 되고 히가 비가 되고 또 후가 부가 되고 해가 배가 되고 또 호가 보가 되는 그런
타금 또 반타금이 나옵니다. 반타금일 때의 모양 밑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 드릴게요. 파, 그다음에 피, 포, 푸, 페, 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비슷한 발음이 이제 파, 피읍으로 발음되는 것에 가깝고, 이것은 타금에는 우리나라 비읍에 해당되는 발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바로 앞에 엠비지의 그 요 피가 응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강하게 엠비즈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애 쓰는 순서 보겠습니다. 흘려 쓰듯이 시작해서 찍어 누르고 약간 삐쳐요. 삐치고 난 다음에 찍어 누르고 위로 올리고 내려서 이렇게 둥그런 모양 비슷하게 흘려 쓰는데, 끝에는 또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끝나야 예쁜 히라가나의 글씨를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행의 5단에 해당되는 오 설명드릴게요. 오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단어 오이시라고, 오이시이 사음절어이지만 시에서 장음화 현상이 나타나요. 시하고 비슷한 발음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를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오이시라고, 맛있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또 오이라고 나오죠. 오이. 근데 오 같은 발음이니까 오를 그냥 길게 하고 오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형용사인 많다란 뜻이고요. 오끼, 크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오끼이지만 사음절어이지만 비슷한 발음, 그러니까 모음이 비슷한 발음이에요. 모음이 비슷한 발음이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끼를 길게 발음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머니를 뜻하는 오까상이라는 발음 보겠습니다. 까 다음에 까의 모음이 아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아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까를 길게 발음하는 장음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까상이라고 발음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쇠금자를 써서 이것을 돈을 뜻하는 가네라고 발음을 합니다. 물론 뜻으로 읽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오는 뒤에 나오는 단어를 예쁘게 꾸며주는 접두사예요. 우아하게, 단어를 우아하게 나타날 때는 이렇게 오가 있고, 또 한자어에는 보통 고를 사용합니다. 요 오와 고에 해당되는 한자는 이 한자가 되겠고요. 이것을 와고, 우리나라 순수 한글이 있듯이 일본어에도 순수 일본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를 붙이고, 한자어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를 붙입니다. 오카네 돈, 일본의 지폐와 동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 쓰는 순서 보시면 찍어 누르듯이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가서 끝맺음 찍어 누르듯이 끝내고요. 다음에 찍어 누르듯이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린 상태에서 둥글게, 그리고 흘려 쓰듯이 끝맺음하고, 세 번째 흘려 쓰듯이 시작해서 끝맺음은 살짝 찍어 눌러서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카행의 아단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음가가 카이지만요,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니고리가 붙는 타그마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단어 중간에 오면은 까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가이샤라고 나오죠. 회사란 뜻이에요.
여기에 시 옆에 작은 야가 나오는데 이것을 일본어에서는 요온이라고 합니다. 요음이에요. 요 한자 그대로 요음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일본인들은 요온이라고 발음을 하죠. 이렇게 작은 야 또 요가 오는데 보통 시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샤로 읽고 하나의 음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샤 하면은 음가가 3개예요. 3개. 회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카우라고 보통 발음 안 해요. 가우 사다란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간은 카, 어미는 오꾸리가나로 나온 이 우가 되겠습니다. 5단 활용을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우의 모양이 바뀌어져서 동사, 조동사가 연결돼서 여러 뜻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이 보이죠? 얼굴을 가오, 얼굴 안자를 써서 가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가끄, 쓰다란 뜻을 나타내는 동사고, 카가 이 동사의 어간, 꾸가 어미가 되겠습니다. 꾸, 5단 활용도 하는, 이것도 5단 활용을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꾸의 모양이 바뀌어져서 쓰다가 썼습니다. 쓰고 써서 쓸 수 있다, 쓰게 되다, 쓰셨다 하는 여러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동사의 활용은 단어 설명 동영상 강좌에서 여러 단어들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 가에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가에 쓰는 순서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가행엔 앞에서 니고리 부분, 그러니까 니고리가 붙어서 낙곤이 타금 발음이 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카가 아니라 가, 기, 그, 게, 고라고 발음하는 반타금은 오진 않아요. 이렇게 타금이 오는 걸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 쓰는 순서 볼게요. 찍어 누르듯이 시작해서 둥글게 쓰고 끝에 살짝 삐칩니다. 두 번째 획 올라가서 찍어 누르듯이 쓰고 왼쪽으로 약간 비슷하게 끝맺음 찍어 누르듯이 끝내고, 세 번째 획 시작은 흘려 쓰듯이 시작해서 끝맺음은 살짝 눌러서 끝내셔야 합니다. 이 히라가나를 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카의 음가를 갖고 있지만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타그마 현상이 나타나서 가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단어의 중간에 끝머리에 와서 카가 아닌 까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행의 2단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음가는 우리나라 키읔에 해당되는 키의 발음인데, 앞에서 가행 설명했듯이 첫머리에 오는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기로 발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어 중간이나 끝에 올 때는 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행에 해당되는 각기 국회코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키, 나무를 뜻하는 나무 목자를 써서 이것을 키라고 있습니다. 뜻으로 읽는 단어예요. 다음은 기끄, 뜻으로 읽는 단어 동사 듣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기가 이 동사의 어간, 꾸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5단 활용을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어미 꾸의 모양이 바뀌어져서 조동사와 연결되고 여러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기타나이 사음절어로 이 형용사 더럽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타나이에 대한 일본인들 그 단어 사전 설명이 기가 막히다. 예. 기타나이 아직 그 요 단어에 대한 동영상 제작을 아직 안 해서 동영상 제작을 하게 되면 이 히라가나 첫 번째 소개하는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요 한자로 이어지는 여러 단어 설명하는 동영상이 나오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이렇게 요음이 유가 연결이 돼요. 작은 유가 연결이 돼서 숫자 9를 나타내는 단어를 큐우, 쓰기는 큐우라고 쓰지만 발음은 유 발음 비슷한 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마시고 큐를 길게 발음하셔야 합니다. 큐. 또 이 구자를 이렇게 쿠라고도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은 쇠고기를 뜻하는 유니크. 이것의 음가는 몇 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규 하나, 우 하나, 니 하나, 꾸 하나. 음가가 모두 4개예요. 여기 요음은 이 바로 앞에 있는 기에 붙여져서 하나의 음가 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규우 니꾼데 유 발음에 비슷한 우 발음이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규를 길게 발음하셔서 규니크 라고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발음 설명드리는 거에서 야유요에 해당되는 발음 요온이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 게 이 예문으로 단어로 나옵니다. 또 가키쿠케코 또 다치츠테또에 해당되는 반타금이나 타금이 붙지 않은 원래의 음을 세원 청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니고리가 붙은 것을 낙구온 타금이라고 탁한 발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다권 반타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히라가나 오른쪽 위에 붙는 발음 히라가나를 다권 히라가나라고 합니다. 한다권 히라가나라고 합니다. 나무 사진 보이시죠? 나무 그 줄기 사이에 해가 지는 걸까요? 해가 뜨는 걸까요? 느낌은 해가 진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키 쓰는 순서 보시겠습니다. 찍어 누르듯이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가서 찍어 누르고 끝내고, 두 번째 획도 찍어 누르듯이 시작해서 첫 번째 획보다는 조금 짧게 찍어 누르듯이 끝내고, 세 번째 획 찍어 누르듯이 시작해서 사선으로 살짝 내려가서 그리고 끝부분을 살짝 삐칩니다. 그 상태에서 흘려 쓰듯이 시작해서 네 번째 획 끝맺음은 찍어 누르듯이 끝내야 합니다. 키 단어의 첫머리에 나올 때는 기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고요. 단어의 중간이나 끝에 와서 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행의 우단 쿠 설명드립니다. 쿠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단어 쿠다모노 과물이라고 써서 이걸 우리는 보통 과일이라고 얘기하죠. 쿠다모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이 또는 쿠니라고 발음하는 이 나라 국자를 써서 나라라는 뜻 말고 일본에서는 고향의 뜻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라이라고 쓰고 크라이 3음절어이지만 첫머리 그라이라고 발음을 해요. 어둡다란 뜻을 나타내는 이 형용사입니다. 다음 그르 오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가행 변격 동사예요.
일본에서 동사가 크게 5단 활용 동사, 상하 1단 활용 동사가 있는데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약간 별스럽게 활용되는 동사가 있다. 가행변격하고 지금 여기 구루, 또 사행변격이 있어요. 스루. 그건 이제 따로 단어 설명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를 뜻하는 구르마. 예, 자동차 말고도 수레의 의미도 있습니다. 쿠는 한 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찍어 누르듯이 시작해서 꺾어지고 찍어 누르듯이 끝내야 합니다. 가행의 애단 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익감, 예, 경관을 뜻한 우리나라의 경찰관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사음절어이지만 애 발음 뒤에 이가 나와서 개를 길게 발음하셔야 합니다. 개관, 예, 경관, 경찰관, 예, 의미가 되겠고 개사, 예, 오늘 아침의 뜻이 됩니다. 다음은 게스, 끄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이 동사의 어간은 캐, 옥구리가 나로 나온 이 스가 이 동사의 어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객권, 결혼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객권의 음가는 몇 개일까요? 3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틀렸습니다. 4개예요. 이 작은 츠가 음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권에서 음가가 4개, 음이 4개입니다. 똑같은 발음인데 한자가 다른 단어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혈흔, 피의 흔적, 이것도 똑같은 발음 객검이 됩니다. 자, 속곤에 대해서 여기 요 작은 쯔를 속곤이라고 합니다. 속곤, 초금. 다음에 캐에 니고리가 붙은 갱기, 원기, 기력 또는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여기에 오를 써서 술부에 해당되는 데스를 연결하면 오겐키 데스, 그러면 건강합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거기에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까를 연결하면 오겐키 데스까,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하세요 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러브레터의 유명한,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유명한 대사죠. 산 쪽을 바라보면서 옛 연인을 못 잊어하는 여배우의 외침이 오겐키 데스까. 자, 쓰는 순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눌러서 써서 끝에 살짝 삐쳐야 되고, 두 번째 회 살짝 흘려 쓰듯이 끝맺음은 눌러서 쓰고요. 세 번째 회 시작 눌러서 시작해 가지고 끝에는 흘려 쓰셔야 합니다. 요 하나의 히라가나의 음가는 캐이지만 단어의 첫머리에 왔을 때는 타그마 현상이 나타나서 게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고, 단어의 중간이나 끝부분에 와서 깨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행의 5단에 해당되는 코입니다. 근데 첫 단어 설명이 숫자 5에 해당되는 단어가 코에 니고리가 붙어서 고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 코우엠 4음절어이지만 코 다음에 우가 장음화 현상이 나타나서 고엔이라고 발음합니다. 고엔, 공원이란 뜻이고요. 고에 소리를 나타내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곡고 한자, 장소를 뜻하는 단어 한자에 여기 바로 앞에를 뜻하는 한자가 연결돼서 여기, 또 이때,
의미를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고항, 응 발음이 뒤에 특별히 다른 히라가나가 연결되지 않으면은 입을 딱히 막아 주셔야 돼요. 입술을 고항 이렇게 딱 다물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발음이 되고, 뒤에 이제 다른 히라가나가 나타나면 그 히라가나에 맞춰서 고항데스 하고 이렇게 다물지 않은 상태로 다른 발음이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만, 요거 하나만 나왔을 때는 응 발음은 항상 끝이 입술이 모아져야 돼요. 고항, 밥이란 뜻이고 식사의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코 쓰는 순서, 찍어 누르듯이 시작해서 살짝 왼쪽으로 삐쳐주시고요. 두 번째 획은 흘려 쓰듯이 시작해서 끝맺음은 찍어 누르듯이 끝맺음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라가나 속의 첫 번째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50음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50음표는 사진으로 찍히듯이 앞으로 히라가나 소개하는 내용들을 완전히 다 끝낸 다음에는 기억을 확실하게 어느 하나를 딱 가리키면은 즉시 그 발음이 나올 수 있게끔 완벽하게 머리에 입력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아행, 가행 다시 한번 발음하겠습니다. 아, 이, 우, 에, 오, 가, 키, 크, 케, 코. 이 가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니고리가 붙어서 타금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모든 단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단어들이 그래요. 그리고 단어의 중간이나 끝 부분에 오면은 우리나라 쌍기역에 해당되는 카키크케코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가행에 여기에 니고리가 붙어서 타그마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카가 아니라 가, 기, 구, 게, 고로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히라가나 소개의 두 번째 계속 이어서 공부하셔서 히라가나 표 완벽하게 50음표 완벽하게 익히시고, 다음 단계인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일본어로 된 영상,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뭐든 하나 거의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무조건 다 어렵죠. 모르는 단어들이 많으니까. 근데 듣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가 트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하나 선택을 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가나 쌤이 대사 강좌로 제공하는 것들 중에 하나 고르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